안녕하십니까. 실전연주배 박영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거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흔히 이제 볼 수 없는 재질인데, 하스텔로이라고 쿠니하고 성분이 좀 거의 비슷한 특수 금속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스텔로이라는 재질은 좀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현장에 이제 용접을 할 때 하스텔로이를 거의 재질을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패밀리 중에 고성에 화력발전소에 이제 일을 하러 시험을 이제 치려고 우리 베테랑 용접사가 그쪽에 이제 시험을 치러 가는데 하스텔로이를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이 하스텔로이가 단가가 상당합니다. 여기에 이제 시험을 합격하고 들어가게 되면 물론 그것만 떼우는 게 아니라 또 그것만 떼우면 카본 써서 이제 화력발전소에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재질을 시험을 치고 최상급의 어떤 재질로 시험을 치고 들어가게 되면 단가가 좀 또 최상급으로 받으면서 또 여러 가지 재질을 떼을 수가 있습니다. 화력발전소에 하스텔로이 재질로 이제 시험을 친다고 해서 손도 좀 풀어올 겸 그분을 이왕 온 거 지금 현역 A급 용사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 거 여러분한테 우리 구독자분한테 좀 인사를 좀 드리고 궁금한 점 뭐 이런 것도 좀 이야기도 좀 해보고 하스텔로이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한테 인사 좀 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장에서 용접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쑥스럽습니다.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메이크업이라. 내일이죠. 네네. 내일 이제 하스텔로이라는 재질로 네. 그 고성의 화력발전소에 지금 시험을 치는데 우리 요 구독자분들이나 또 현장에 계신 우리 현장 A급들도 아마 하스텔로이 재질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잘 모릅니다. 아까 용접을 저하고 같이 좀 해봤는데 네. 어떻던가요? 키홀로 백을 내는데도 조금 처음에는 생수에서 좀 어려웠고 특히 파이널 같은 경우에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물이 쳐져가지고. 네, 그렇죠. 돌순분도 많고 그리고 또 많이 미끄럽고 그래서 조금 처음에 당황했는데 아까 우리 박 선생님께서 한번 잡아주심으로 해서 제가 또 탁 금방 캐치하고 좀 좋게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 어디 용접을 잘하니까. 한번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키포인트를 좀 잡아보니까 한번 바로 따라 하시던데. 개인적으로는 뭐 저한테는 아주 사부님처럼 박 사부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배우고 아직 용접은 좀 정말 갈 길이 먼데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고 분명히 여기 오면은 제가 오늘 뭔가 이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왔는데 또 아니야 다를까 또 많이 해결하고 내일 당장 시험이라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오늘 좀 해결할 수 있어서 내일 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스텔로이가 거의 쿠니에 오히려 쿠니보다 더 추졌다고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샘물이 많이 추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질은 이제 캠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샘물이 좀 찌꺼기가 많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금 샘물 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키어식으로 해서 열 전도율이 빠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가면서 사부자 떼어주면 되는데 주의할 점이 아까 전에도 봤지만 우리가 쿠니도 뭐 용접을 이제 키어라는 걸 잘 따시니까 뭐 별 문제 없지만 이런 거는 키워만 잘 따시면은 뭐 용접은 무난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디 싸움이냐면 연결 싸움. 연결 부위에서 싸움이 나고 그 다음 제 피노레라고 우리 고깃구멍 반면처럼 포로처럼 된 피노구멍 우리가 피노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쿤이라든지 요런 하스텔로이 같은 경우는 키워를 좀 따시는 우리 웬만한 그 A급 용접사분들은 한 번 더 손만 풀면은 누구나 다 떼옵니다. 근데 이제 RT를 찍었을 때 피놀을 얼마나 잘 빼느냐, 포로랑 피놀을 잘 빼느냐, 요 싸움에서 이제 승부가 갈리기 때문에 피놀만 좀 조심하면 무난하게 지금 아까 떼어보고 하는데 무난하게 뭐 용접을 잘 하시니까 합격을 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하스텔로이가 우리가 보통 하스텔로이 같은 경우는 재질이 워낙 귀하고 많이 접하는 게 아니라서 어디에 뭐 단기로 뭐 알바를 간다든지 하면 일단 뭐 부르는 게 값입니다. 뭐 돈 100만 원도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는데 RT도 물론 다 100%고 거기서 요 단가는 얼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데. 뭐 장기공사고 해서 뭐
뭐 하루에 100만 원씩 받으면 좋겠지만 뭐 그렇지는 않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네. 단가가 좀 예민한데 그러면 대충이라도 네네. 20만 원 정도입니까? 20만 원 넘습니까? 뭐 그 20만 원 넘습니까? 그 정도 넘어야지. 알겠습니다. 아, 이거- 다녔던 현장 중에 좀 기억이 나서 돈이 좀 돼도 내가 어디입니까? 네, 기억이 남다면 아무래도 좀 돈이 좀 되고 하는 현장이 좀 많이 기억이 남는데 뭐 돈이 제일 많이 좀 됐던 현장은 물론 어디였습니까? 물론 저기 플랜트 쪽에 에솔 쪽에 할 때 울산? 네, 울산 쪽에 응. 그래서 할 때 그때 조금 재밌었습니다. 막 막판에 또 공수도 많이 나오고 할 때 그리고 이제 그때는 네. 어느 정도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뭐 알겠죠? 뭐 아시겠죠 뭐 1,000만 원 왔다 갔다 뭐 그 정도 참, 네. 와, 쟤보다 훨씬 아니 없습니다. 열심히 훨씬 현장에 계실 때 훨씬 더 많이 아, 보여주는 제보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그러면 그 기억에 남는 어떤 지금 용접 올해 50대 지금 50대 초반 네네네. 50대가 이제 넘었는데 네네. 기억에 좀 남고 좀 하는 현장은 좀 어디였습니까? 한참 제가 물론 박 선생님한테 내가 용접의 RT 개념이라든지 아주 용접의 고퀄리티의 이런 기술을 배울 때 그때 또 기억이 남는데 그거를 현장에서 응용하면서 제가 그게 제 걸로 습득되는 데가 조선소였습니다. 그때 제가 기능이 가장 대우. 대우 삼성 두 군데 있었는데 대우에 예, 대우도 있었고 삼성에도 있었는데 그때 아마 용접사로서 최고의 이제 기량이 습득하고 또 기량을 익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비철도 많이 접했고 사실은 바깥에 나서 비철을 많이 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서스까지 정도만 떼우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용접을 할 수 있는데 그때 기억이 참 많이 남습니다. 네, 뭐 육상에도 뭐 여러 가지 또 비철도 네네네, 하는 그렇죠. 데도 네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선 해양 쪽에가 네네, 이제 그렇죠. 다양하게 이제 접할 수 있는 게 네네. 쉽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근데 저 장단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기술을 쫓을 거냐? 음. 그렇다고 해서 뭐 육상이나 반도체가 기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는 않고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 해양 이런 데는 이제 RT를 뽑아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철을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으로 따진다면 제가 볼 때는 육상 반도체가 오히려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떤 뭐 크게 용접을 막 크게 잘하는 사람, 크게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기 때문에 좀 편백성이 맞게끔 하는데 장단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용접을 하면서 우리가 요 구독자분들이 초보자들이 많이 보는데 우리 용접사가 되어서 이제 현장에 처음 나왔을 때 뭐가 좀 가장 좀 중요시 생각을 해야 될까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 뭐 기본적인 거니까 기량이 첫째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요즘에 반도체 쪽이나 저쪽에서 뭐 학원에서 그냥 테스트만 통과할 수 있는 실력으로 현장에 오는 분들이 꽤 있는 걸 제가 봅니다. 간혹 현장에서도 보면 아니까 하는데 사실은 뭐 학원에서 테스트만 통과해서 사람을 내보내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위빙을 하면서 용접할 수 있는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벽 사이라든지 그런 누워서 바닥에서 얼마 되지 않는 공간에서 그리고 렉 위에서 이제 파이프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짧은 단관들 떼운다 할 때 기본적인 기량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뭐 테스트 통과할 정도, 뭐 육지 정도만 가지고 거기서 용접을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은 현장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다 보면은 내가 왼손잡이가 아닌데도 왼손을 써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 있는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현장에서는 뭐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기능들을 뭐 현장이 학원이 아니고 돈을 받고 일하는 프로기 때문에 그렇게 용접을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그렇게 용접을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그리기, 뭐 백은 기본적으로 낼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도 최소한 제 생각에는 서스 정도는 백을 낼 수 있고 퍼징을 해서 백을 내고 RT를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기량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냥 이렇게 백을 내지 못하고 시즌말로 발라발라라고 하는데 해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 초반에 좋은 자리가 나왔습니다. 금액도 단가도 좋고 좋은 자리가 나왔는데
이제 시험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자리에 사실 나와도 제가 갈 수가 없다.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자신이 없고 실력이 안 돼서.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본적인 기량은 어느 정도 가지고 현장에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인간관계입니다. 이 동료들하고 같이 아직 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인간관계. 이 현장이라는 데가 이쪽 계통이 거의 다 사람 소개로 그리고 인간관계로 또 좋은 자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동생 그 같이 가자 이렇게 뭐 한번 일해봤기 때문에 같이 편하고 인성도 좋고 그리고 뭐 실력이 솔직히 실력이 조금 안 되더라도 나 이 친구랑 일하고 싶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쉬지 않고 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자기 갖고 있는 기량보다 좀 더 좋은 조건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한 두 가지 꼽으라면 그 정도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시험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이 아니고 현장에서 응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리기라든지 왼손이라든지 현장에서 이제 설치 작업에서 배관사라든지 같이 이제 혼자서 치내고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은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사회생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 맞아요.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렇죠. 용접 실력이 자꾸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내가 낸다 이런 새끼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겸손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조공 내지는 배관사 내보다 못한 용접사들 무시해서는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을 잘 존중해주고 언젠가는 이런 사람들도 몇 년 뒤에는 나를 쓰려고 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조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조공이 또 배관사가 되고 조공이 또 용접사가 되고 이 조공이 배관사 용접사가 되다 나중에 몇 년 뒤에는 사장이 되고 관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할지가 모릅니다. 이 바닥은. 이게 우리 지금 구독자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처음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은 용접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닥은. 이제는 시대는 용접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왕이면 인성도 좋고 그 다음 저는 용접 실력도 무난하게 좀 잘 가시고 이런 분들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초대했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초보자분도 있고 또 용접을 좀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해외에서도 좀 많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좋은 인사 한 말씀 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고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용접을 열심히 또 배우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기관에서 용접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리고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때 연습을 많이 하시고 또 안 해봤던 그런 용접도 해보시고 또 많이 배우시고 그러면서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분명히 도움되는 시절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처음에 뭐 장사도 해보고 또 뭐 보험일도 좀 해보고 또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보다가 좀 실패도 보고 그러면서 박 선생님 도움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혹시 어려운 지금 시절에 계시다면은 의욕을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 그래서 분명히 또 좋은 시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쩌면 현장에서 저하고 같이 용접사를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한번 보고 그렇게 화이팅하는 그런 시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잘 얘기하기는 좀 그러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네. 만약에 이제 네네. 용접을 시작해서 현장에 만나게 되면 네네.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얼굴이 이제 보입니다. 큰일이다. 그러면 그 유튜브에서 봤다 이래가지고 네네네. 그러면 물신양면으로 좀 네네네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도와주고 힘 닿는 것. 우리 알죠? 우리 그렇습니다. 패밀리들 지켜주고 챙겨주고 밀어주는 거 어린이를 지켜주는 거 네. 우리 구독자분들 좀 잘 기억해놨다가 네. 현장에서 만나시면 아는 척 해주십시오. 그러면 네. 밥 한 끼 사주고 좋은 좀 해주고 예. 이편 냈다 잡아달라고 하면 바로 뭐 옆에 사람도 잡아줍니다. 안 잡아주면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안 잡아주면 저한테 이야기하시면 제 패밀리에서 제명시켜버려요. 자, 뭐 농담이고 그냥 우리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거나 또 조언이 좀 됐으면 또 희망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뭐 일상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하는 거고 무슨 대본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참. 그렇기 때문에 뭐 촬영하고 보시는 분들은 뭐 대본이 있고 뭐 다 짜가 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데 저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뭐 말하는 거 보면 안 돼, 아닙니까? 뭐 사투리하고 뭐 제가 대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할 거를 뭐 대본을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을 해야 되는데 대본을 하다 보니까 이 표준을 하다 보니까 이거 30분 찍을 거를 밤새 찍습니다. NG가 나가지고.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투리도 심하고 좀 이렇게 좀 편집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끼고 뭐 알아서 뭐 저도 이야기하잖아요. 저보다 용접 잘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세고 세습니다. 하나 저도 용접사의 한 사람으로서 저보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노력해서 찍는 거니까 이쁘게 봐주시고 다음 영상에는 하스텔로이를 용접하는 방법을 최대한 좀 짧게 지금 이게 영상이 길다 보니까 다음 편에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스텔로이 이름 왜? 요걸 떼우게 되면은 풍이도 쉽게 떼울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실전 용접의 박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에 찍는데 정말 해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